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로 무심하게 지나치게 되는데요. 누군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면 그때부터 이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건네는 인사말도 다양해지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공공예술가로 활동하는 천근성 작가는 노숙인이 건넨 인사 한마디에 이웃이 됐고 그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말벗이 돼주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대중에게 생소한 공공예술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천근성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천근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공예술가이자 예술그룹 피스 오브 피스의 대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공공예술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공공예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요? 쉽게 설명하면 네.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 즉 공공 장소에서 행해지는 예술을 이제 공공예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꼭 뭐 보여지는 무슨 조형물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행위일 수도 있고, 네네, 무슨 뭐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예. 지금 대표로 몸담고 계신 예술단체가 피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데 앞에 피스는 조각? 네, 조각이란 예, 뜻이고 그 뒤에 피스는 이제 평화라는 뜻. 평화의 조각. 예.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지으셨는지요? 네, 그 직역하자면 평화의 조각이 맞는데 예. 저는 그 피스를 조각보다는 이제 자투리라고 해석을 하고요. 아. 예,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이 그 신자유주의와는 조금 벗어나 그 통속된 사회에서 좀 떨어진 그 일종의 사회적 자투리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본류가 아니라 네네. 그 주변. 네, 주변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네. 하지만 우리도 뭔가 해보자라는 뜻에서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 예술은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투리 같은 사람들이 그 자투리를 키워드로 좀 자투리를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피스 오브 피스라는 이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활동을 하세요? 주로 이 단체에서는? 첫 번째 했던 게 그 자투리 잡화점인데요. 그 물레동에는 이제 여러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물레동 창작촌 거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예, 거기 진짜 멋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묘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네, 예. 그 예술가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주로 설치 미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투리를 좀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자투리라는 것이 일종의 쓰이지 않으면 이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작업하다 남은 거, 뭐 재료 네네. 같은 거 네네. 그런 자투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자투리가 남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자투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작업실 한켠에 이제 자투리 잡화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필요 없는 건 가져오고 필요한 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물물교환 이제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작업실에 많은 이제 작가들이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왕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작업실이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류했던 사람들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 말하자면 예술가들끼리 아나바다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걸 하다가 이제 사랑방이 되어서 그러면 피스 오브 피스에 함께 하시는 작가분들은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겠어요? 아무래도 출발 지점이 자투리다 예. 보니까 그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고 또 사회적 맥락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연결돼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천근성 작가님이 이제 화제가 되신 것이 그 올해 초에 알려지게 된 대만 출신 한 노숙인의 안타까운 죽음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알게 됐는데, 이 노숙인의 집을 천근성 작가님께서 지어주셨다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저와 이제 제가 이제 홈리스 행동이라는 곳에서 홈리스 야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물 돌봄이라는 강의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사물 돌봄이요? 그건 또 네네. 뭡니까? 사물 돌봄은 일종의 집수리 능력을 좀 함양시키는, 그래서 어떤 도구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간단한 이제 목봉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만들었습니다.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셨나요? 네네.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이 실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 대만 출신 노숙인의 집을 어떻게 지어주게 되셨어요? 제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했던 작업인데요. 이제 작업명은 이웃집 홈리스고, 제가 서울역 일대에 이제 집수리에 필요한 그 연장을 실은 집수리 수레를 끌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대가로 초상화를 이제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대만 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처음 뵀을 때는 이제 그분이 텐트에서 생활하셨는데, 네네. 텐트가 무너진 상태였고 한 일주일 정도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텐트를 이제 수리하는 걸 이제 함께 하면서 인연이 되었고요. 그 뒤로 한 2달 정도 그 텐트가 버티다가 다시 이제 텐트가 좀 망가졌는데, 그 뒤로는 이제 그 고칠 엄두가 좀 안 나는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이제 어떻게 회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갔군요. 네네. 텐트가. 네. 게다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분이 대만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예. 근데 제가 대만을 이제 몇 번 이제 여행으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대만이 한국보다는 조금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영상 5도에도 그 한파로 인해서 그 대만의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동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의 기온에도. 네네. 그래서 네. 이미 당시 11월 말에서 12월 달 초여서 영하로 이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번에는 텐트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이제 그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제 나무 박스 집을 이제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집이에요? 그 원래 텐트가 1인용 텐트 사이즈라서 예. 그 사이즈에 맞게 그 1인용 사이즈로 제작했어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다른 노숙인들의 텐트보다는 그래도 좀 특별한 집이 완성이 된 셈인데, 근데 이 참 목재로 그래도 텐트에 비하면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 집을 짓고 여기서 좀 오래 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여기 사신 거예요, 이 노숙인 분이? 한 달이 좀 채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네. 참. 그 돌아가시면서 작가님한테 선물을 남기셨다고 하던데. 네, 돌아가시고 이제 추모 행사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추모 행사 때 제가 참가했다가 이제 텐트촌의 다른 분께서 저한테 선물 봉투를 지어 주셨어요. 그 안에 이제 장갑이랑 그리고 귀돌이 그리고 무릎 담요가 그 봉지 안에 이제 꽁꽁 쌓여 있었어요. 그 따뜻하게 본인 쓰셔도 되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 나쁜 냄새 배거나 더러운 거 아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싸셨다고요.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집에 놔두면 이게 좀 더러워질까봐 이제 친구의 집에 그것들을 이제 보관하면서 이제 제가 오게 되면 꼭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을 지어준 게 굉장히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도 진짜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닐까. 네, 그래서 예.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지금도 그 귀도리와 장갑을 소중히 쓰고 있고요. 지금도 쓰세요? 네네. 예. 무릎 담요는 저희 아들이 이불로 삼아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시겠네요, 그분이. 네네. 예.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들의 집을 지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역 근처에 후암동이라는 곳에 지금 8년째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역은 제가 출퇴근하는 장소이고 마트에 장을 보는 장소인데 그래서 홈리스 분들을 거의 매일마다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제가 2022년에 이제 아빠가 되면서 일을 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유아차에 태워서 이제 산책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과 다르게 아주 천천히 이제 동네를 이제 산책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길거리에 홈리스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부럽기도 했어요. 텐트촌이나 그 쪽방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친목도 문화, 나름대로의 그 상호 구조가 좀 일어나는 걸 좀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분들끼리 또 서로 교류를 하나요? 네네.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함께 식사를 많이 하시고요. 모여서 밥도 먹고. 예. 함께 예. 식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즐거움이나 또 함께 교류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동네에 8년째 살지만 그 동네 그 어떤 이웃과도 함께 식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식사가 뭐예요? 인사도 요즘은 잘 안 하고 지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알고 싶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방법을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노숙인들의 집을 짓는 일이 이게 예술이었던 건가요? 예. 그 집을 짓는 거는 그 왕 선생님 그 특별한 한 케이스였고, 네네. 이웃집 홈리스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집수리가 필요한 이제 홈리스의 집을 수리해주고 대가로 이제 초상화를 받는 예, 프로젝트입니다. 예. 근데 왜 그냥 뭐 좋은 선한 의도로 하시는 건데 그냥 지어주시면 되죠. 초상화는 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인 분이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서 주시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수리빗조로. 네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어떤 활동가나 봉사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나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생필품을 나눠주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이웃으로서 어떤 그 처음에 이제 대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떤 후회에 기반한 이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가를 좀 받는데 그게 돈은 아니고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초상화 그려달라고 하면 그 노숙인 분께서 뭐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에 아무래도 황당하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본 적 없어서 거두절미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초상을 받으려고 했냐면 첫 번째는 그들도 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싶었어요. 이웃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길거리나 어떤 이제 공원이나 광장에서 그분들을 자주 뵀기 때문에 성함은 몰라도 얼굴을 아는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이 저를 이제 얼굴을 아는 욕심 같아서는 이름까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림과 이름을 꼭 써달라고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그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림을 요청을 하면은 정말 오랜만에 한 몇십 년 만에 그려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예 저보고 천 작가님 초상화를 그리라 그러면 굉장히 전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네. 예. 하지만 이 그림 그리는 게 어쨌든 뭐
한 5분, 10분 내에 끝나는 일이기도 하고 막상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나의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새로운 것을 했다라는 그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어쨌든 대가성이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석에서 어떠한 내가 가치물을 창조하는 거 그런 경험을 좀 주고받았으면 말하자면 뭐 호혜의 원칙에도 입각하지만 그분께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신 거네요. 네네. 네, 그 초상화를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이런 좀 야박하긴 합니다만 이런 의문도 드는 것이 누수긴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을 지어도 되는 건지 텐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라고 막 철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불법 적치물로 철거를 당하신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원래 기존 텐트가 아닌 그 나무집으로 교체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어쨌든 그분에게 혹은 그 텐트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무언가보다는 원래 그 길거리에 있던 가구를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눈에 안 띄는 모습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고민 와중에도 이제 이미 날씨가 영하 상태로 들어가서 고민보다는 빨리 만들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이 가는 대로 이제 했던 사례였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천근성 작가님 지금 이제 공공예술가시지만 미대에서 조소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각가가 되려고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속가에 가게 되었고 졸업하고도 계속 이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졸업하시고 물레동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뭐 이른바 탑스타였다고 활약이 좀 대단하셨나 봐요. 탑스타까지는 아니고 제가 물레동에 한 10년 정도 있어가지고 네네. 스타는 절대 아닌데 예. 제가 그냥 아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스타인 걸로 해드릴게요. 예. 거기서 뭐 그 페스티벌 나가서 1등도 하셨다는데. 네, 벌써 한 12년 전 이야기인데 예. 그 2012년도에 그 토이정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버려진 장난감을 이제 수십 톤을 이제 쌓아두고 참가한 아티스트들이 1박 2일 동안 작품을 만드는 행사였는데 거기서 운이 좋게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타가 되셨네요. 예. 이 1등, 여기서 1등 하고 나서 기업에서 의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업사이클링 혹은 정크아트라는 것이 좀 대두되는 시점이라서 기업이랑 기관의 그 의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시도 많이 했었고, 예, 작품 판매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작품들을 만드셨는지요? 처음에 이제 그 토이정크 아트 페스티벌에 그 제작했던 게 이제 멸종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멸종동물 시리즈를 이제 그 버려진 어떤 물건들을 활용해가지고 동물들을 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활동을 어느 날 그냥 싹 접으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요? 그 버려진 어떠한 소재를 이용해서 동물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당시만 해도 제가 환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의뢰가 들어와서 하던 일이다 보니까 어떤 제작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이
업사이클링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는 더 이상 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의구심이 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예, 한 모 기업에서 이제 그 버려진 어떤 화장품 공병들을 모아서 이제 작품을 의뢰했었는데 그 화장품 공병이 이제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화장품을 다 쓴 어떤 공병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당기기 전에 공병을 이제 그 준다고 해서 이건 약간 눈 가리기식으로 작품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의뢰는 좀 거절을 했고요. 저도 좀 더 이 환경에 대해서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좀 완전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전을 했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지인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황을 좀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물레동을 좀 벗어나서 독일이랑 그리고 발리에서 레지던시를 단기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연구가 없지만 이제 대구예술발전소라는 곳에서 한 1년 가까이 이제 레지던시 생활을 했었습니다. 레지던시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레지던시는 이제 이제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제공받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원 제도입니다. 네. 이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만나셨나 봐요. 네. 일단 대구라는 곳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기도 했고 당시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창작 경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창작 경연은 심사위원이 특정 주제를 던져주면 그게 한 일주일 혹은 2주 기간 내에 그 주제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까지 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이제 3차 미션이 그 미술평론가 아서단토의 책 예술 종말 이후라는 책을 읽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했던 게 바로 그 여름날이라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름날은 이제 대구가 덥잖아요. 예. 그때가 진짜 여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스튜디오에는 에어컨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잘 지냈는데 바로 제 옆방에는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의 쉼터가 있었는데 그 쉼터는 에어컨은커녕 창문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이 점심시간 되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쉬는데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두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밖에 나가서 모터와 송풍관을 사와서 제 작업실에 이제 에어컨 바람을 휴게실로 보내는 걸 이제 작품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글로 보내주신 거네요. 네네. 모터를 이용해서 네. 에어컨 바람이 이제 옆집으로 이제 송풍관을 타고 갈 수 있게끔.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 지금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예. 단토의 책을 읽고 어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모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술 자체가 어떤 일상생활의 행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예술의 어떤 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아, 이것도 예술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좀 뭔가 좀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 오는 부분이 있네요. 이 여름날 덕분에 얻으신 것이 있다면요? 그 전에는 이제 작업실에서 열심히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제 어떤 결과 중심적이었다면 여름날을 통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행하는 예술 과정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송풍관을 통해서 에어컨 바람을 보낸 건 실제로 에어컨 바람이 아주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마운 마음이 전달되고 싶어서 청소 노동자분들이 어느 날 제 작업실에 이제 귤이나 혹은 사탕이라든지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었고요. 예. 나중에는 이게 어쨌든 둘 다 이제 문을 열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먼저 이제 그 저한테 그 요청하셨어요. 이거 매일
항상 틀면 안 될 것 같고 본인들이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휴게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 틀자 이렇게 약속을 맺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품은 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도 기간까지 쭉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제가 공공예술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이웃집 홈리스 얘기도 하셨고 여름날 얘기도 하셨고 예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부터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웃집 홈리스 작업을 하면서 SNS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메시지 주신 분도 이 저의 프로젝트를 보고 용기 내어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 스스로 공공예술가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네. 어디서 소개할 때 그냥 미술 작가, 그냥 예술가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상업이든 뭐 공공이든 이런 걸 경계를 나누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예술하는 건 제가 일단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재미로 하여금 이왕이면 이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냥 예술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술의 경계를 나눈다는 게 참 그런데 본인의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그쪽에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리 천근성 작가님의 꿈은 뭔가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그 예술을 통해서 좀 더 너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 너른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기후 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곁을 내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살자라는 생각을 함께 한다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을 소화하는 문제에 좀 윤활유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공동체 피스 오브 피스를 이끌면서 공공예술가로 활동하는 천근성 작가였습니다.